여기 이 자리, 넓은 자리를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가깝게는 서울, 멀리서는 경상도 저 끝에서까지 이렇게 거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주신 애국자분들이십니다. 저와 늘 뜻을 같이 하시고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제 얼굴을 한 번쯤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신 데 대해서 감사와 정겨움을 함께 느낍니다. 통상 이제 제가 매년 이런 모임을 가지면은 그 1년을 이제 정리하는 날이니까 1년 동안 그동안 지금 현재 우리 안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에 대한 저의 시각을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도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조목조목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가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 북한 문제에서 그 김정은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그동안 이게 수싸움을 이제 벌여왔습니다. 수싸움을 벌여왔는데, 그 트럼프는 그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목을 바짝바짝 조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김정은이 좋아해. 그 근사한 친구야.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예.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럭비공이 얼로 튈 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략입니다. 또 영리한 전략이고, 그래서 김정은은 이제 죽겠으니까 자기는 뭐 죽든 살든 하여간 모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응을 했느냐 하면은 남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총질을 해댔어요. 그러면서 긴장감을 유지시키면서 트럼프, 너한테 금년 말까지만 준다, 시간을.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는가에 따라서 네 운명이 달려있다, 뭐 이렇게 이제 공갈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다가 로켓맨 얘기가 또 나와서, 저 로켓 쏘는 저 조그만 꼬마 로켓맨,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미국은 군사력이 지금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이거 참 한번 써볼만 해. 미국이 그 군사력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은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힘이 남아돈다 이거야. 힘이 남아도는데 이 힘을 너가 까불면 한번 너 혼 좀 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막다른 골목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런 지경으로 휘달르니까 이제 중국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가 한 번도 여기에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왕이가 이제 내일모레 와요. 오는데 그 왕이가, 그놈이 아주 전형적인 중국 사신 같은 놈이에요. 중국 사신이 여기 와서 왕한테도 아주 뭐 함부로 눈 부릅뜨고 하잖아요. 그 전에 문재인이가 중국 갔을 때 뭐 요거 봐라 하고선 문재인이 이렇게 뭐 어깨도 툭툭 치고 했잖아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 왜 오느냐, 문재인을 씨앗이 시키려고 올 거다. 너 임마 선불정책 약속했잖아. 선불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사드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미사일 체제를 함께 하지 않는, 동참하지 않는다. 미사일 체제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서 한국은 빠지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이런 얘기를 한 인간이 그것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미국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6.25 때서부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노력을 해주고 경제적 지원, 경제적인 도움을 해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핵우산을 제거하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는 봐라.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까지 이제 지소미아도 파괴한 게 제가 지난번에 그 지소미아 파괴 며칠 전에 광화문에 그 어떤 조그만 기자회견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며칠 지금 잔뜩 미국을 향해서 엄포를 놓을 거다. 또 남한의 빨갱이들 향해서 야 문재인은 건재한다. 문재인 참 용기 있다. 북한 김정은 닮았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게 마지막 22일 자정시간이 가까워지면 저게 손을 들 거다. 손을 들지 않으면 저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손을 안 드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며칠 후에 아주 점쟁이처럼 딱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 지소미아 이렇게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의 손을 들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에게 약점이 너무 많아. 미국의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약점이 많다고 한 것을 제가 언제 알아챘느냐 하면은 작년 7월 달인가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때 갑자기 F-35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20대를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약점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3분도 3초 정도 3초야 3분이야 뭐 그거 뭐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얼굴이 잔뜩 얼어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은 트럼프한테 약점이 많아요. 그 약점은 북한과 야합하는 걸 거예요. 석탄도 몰래 들여오고 석유도 몰래 먼저 갖다 주고 뭐 USB를 어떻게 줍니까? 그 남쪽 대통령이 북한한테 적장한테 어떻게 USB를 건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약점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은 트럼프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약점 플레이예요. 약점 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 뭐 5배 늘려라 하니까 많은 우익들도 그래요. 뭐 장군 출신들 거의 99.9%가 그래요. 그건 미국 놈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 돈 날도둑이지 날강도지 말이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게 어디 있어. 또 거기서 민주당에서 또 트럼프가 미운 놈들은 또 거기에 트럼프를 또 공격을 하네. 왜 한국은 말이야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 이제 공격거리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너 임마 돈 자랑 많이 했잖아. 내가 북한에 얼마 주라고 그러면 네가 그 돈 준다며 북한에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주라는 대로 준다고 지가 얘기를 했거든. 그거 북한에 주느니 나한테 줘. 왜 미국한테 주는데 적장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핵무기가 북한에 없을 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비용하고 핵무기 유도탄이 막 있을 때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국방비를 쓰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요새 그 비싼 전투기 비싼 폭격기 이런 거 항공모함 맨날 여기 오잖아요. 그게 우리 국방비로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천문학적인 규모예요. 그게 우린 왔다 갔다 돈 하나도 안 드는 줄 알아. 그게 엄청난 돈을 들어요. 그러면은 핵무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돈 안 들어. 그 핵무기 때문에 그렇게 도는데 핵무기 어느 놈이 만들게 해줬냐고. 노무현하고 김대중이가 해준 거 아니에요. 10조를 퍼준 거 아니에요. 10조를.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퍼준 거는 겨우 2천억대예요. 2천억대. 이놈들은 김대중은 3억 좀 넘고
어? 노무현은 6억이 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조를 북한에 퍼준 결과로 미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국이 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놈들 북한하고 무슨 뭐 그 북한에 지원해 준다고 지금 쌓아놓은 남북 협력 자금이라고 그러는 거 지금 뭐 1조가 넘게 이제 있는데, 그거 이놈이 북한에 주기 무서우니까 그거 빨리 미국이 뺏어야 그게 북한으로 안 가겠다 이거야. 저는 몰래라도 갖다 줄 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우리 여러분 트럼프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미국이 안 뺏어가면요 이게 북한으로 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논리로 미국을 옹호를 하면은 누구나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을 이제 뭐 이렇게 옹호하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깔끔한 논리를 제공을 안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미국 도둑놈 아니야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건 좀 너무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반미 여론을 타가지고 저놈들 또 장난질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은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파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문재인이 있잖아요. 문재인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국정농단의 범위를 넘었어요. 이거는 권력 마피아야. 권력 마피아 집단이야. 저놈들은 산채에서 산두목진이나 홀놈들이 청와대를 점령해가지고 청와대를 산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하는 일은 이게 운동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염치가 없는 사람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세상 사는 거 남 사기치는 거 이런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국가 정책을 하고 어떤 큰 공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게요. 내공이 안 쌓여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공작을 어떻게 성공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공작 내공도 없는 상태에서 공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는 조국한테 한동안 빠졌었잖아. 한 3개월 이상 조국한테 빠져 있었잖아. 야 세상에 저렇게 파렴치하고 낯짝이 듣고 온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 가족들까지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이 잔뜩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 비리고, 그죠? 개인 비리고. 근데 이제 공적 비리가 이제 발생된 것이 이제 유재수 사건이에요. 재수가 있는 사람이 유재수예요. 이 친구가 이제 아주 그 옛날에 노무현한테 잘 보여가지고 노무현의 이제 수행 비서도 하면서 문고리 비서였단 말이에요. 문고리 비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든 무슨 수석이든 간에 나 대통령 각하 좀 만나고 싶은데 지금 안 되는데요. 다음에 언제 오세요. 이게 문고리 권력인 거예요. 이게 나도 전속부관 했지만 전속부관이 바로 그 장군 바로 문 앞에 앉아가지고 모든 나는 새파란 대위인데 대령들이 대령이 되려고 그러면 몇십 년을 해야 대령령이 돼요. 그 대령들이 야 지대희 저한테 하부한다니까. 어떠셔? 기분 어떠셔? 지금 안 돼요. 요 문고리가 제 전임자 문고리는 소령이고 저는 그때 임시대였는데 임시대 이제 모자르는 대리지 시간 못 채우고 이제 조산을 한 거예요. 이제 7달 만에 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친구는 그런 거 가지고 아주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저는 때려 죽일 놈 소리를 대령들 사이에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게 문고리예요. 그것을 유재수가 이제 한 거예요, 노무현. 그러니까 그때 그때 문재인이 뭐였어요? 무슨 수석했어요? 지금은 민정수석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일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권력을 그거를 다 지원을 얻고서 이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국장까지 뭐까지 초고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재경부 정책기획국장이래.
그러면은 정책국장 그게 아주 최고래요. 그거 승승장구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이놈 돈도 막 이놈 돈도 얻어먹고 저놈 돈도 얻어먹고 막 얻어먹다가 그것이 이제 걸려가지고 사정의 대상이 됐는데 청와대에 있는 이 사정이 아니라 그 감찰부에서 이제 감찰을 이제 하는데 그 감찰을 하는데 그 감찰을 못하게 시킨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감찰을 못하게 시킨 사람. 그게 이제 조국 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늘 검찰에서 이제 조국이 있던 그 민정수석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지금 오늘 압수수색을 11시 반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면은 그 윗선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거 사정을 그거를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사 중단 이렇게 시킨 놈이 이제 백원인데 백원은도 그 위에 놈이 백원은 거 지가 알아서 해요. 문재인하고 친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문재인이 지가 직접 지시를 했던지 아니면은 임종석이 비서실장한테 해서 임종석이 가서 지시를 했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를 수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 상징적으로 윤석열이하고 문재인하고 붙었다. 맞붙었다. 이게 최후 통첩이다. 너 가만 안 놔둔다. 제가 3개월 전에 제가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뉴스타운이 전국 투어를 이제 하는데 그날 이제 처음에 발대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앞으로는 윤석열이가 호랑이 등을 탔다. 지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 지금 조국만 쓰러뜨리고 나서 그냥 스톱을 해버리면은 윤석열이는 문재인한테 가루도 이거 가루가 된다. 이건 죽는다. 그러니까 지가 살려면은 끝까지 문재인까지를 해결을 해야만 지가 산다. 그게 운명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전두환과 같은 거예요. 전두환이가 올곧게 아주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김재기도 잡아놓고 정승화도 잡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저런 그 어마어마한 계엄사령관을 갖다 잡아놓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투스타에 불과했지만은 쓰리스타 포사들이 야 네가 최고다. 야 너 진짜 잘한다. 네가 이 나라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두환이가 무슨 지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전두환이가 얼마나 윗사람들한테 깍듯한데 굉장히 예의범절이 바르고 윗사람들이 뭘 부탁을 하면은 굉장히 자기로서도 상당히 그 모험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충성심을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그 윗사람들이 전부 전두환을 아주 귀여워한 거예요. 예의가 엄청 빨라요. 윗사람한테도 잘하고 밑에 사람들한테도 전두환처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전두환은 다 해서 자기 밑에 사람들 다 돈 생기면 그거 나눠주고 뭐한데 노태우 그놈은 돈 생기면 지 혼자 인마이 포켓하고 이지랄 하다가 밑에 놈들이 다 갖다가 해가지고 그 4천억 걸렸는데 그 4천억 때문에 전두환까지 애국게 들어갔고 전두환까지 들어가니까는 5.18이 이게 그냥 5.18을 이거는 전두환이가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5.18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건 노태우 병신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5.18이 폭동에서 어떻게 민주화운동이 됐느냐 하면은 노태우가 1990년에 지가 1980년 12월에 이제 지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1989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여소야대 가지고는 지 리더십 가지고는
지 리더십 가지고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저 황교안이처럼 뭐 설교할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은 설교할 능력이 있어야 정치 파워를 갖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야 국민들이 박수 치면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꼼수로 이게 뭘 좀 해보려고 3당 합당을 한 거 아니야. 3당 합당이라고 그러는 게, 야, 김영삼이 너도 들어와라, 김종필이 너도 들어와라, 김대중도 들어와는데 김대중은 안 들어오고, 두 놈이 들어왔는데 두 놈이 가만히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차기에 자기들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정호용이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정호용 내쫓지 않으면 우리 못 들어간다. 이 자기 동기생 정호용이를 그냥 강제로 내쫓은 거예요. 노태우가 억울하게. 그러면은 나가는 내보내는 사람, 쌍한 사람 왜 내보내?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명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정호용 저놈은 말이야 12.12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좋은 보직을 사령관은 해가지고 광주에서 말이야. 광주에 가서 양민을 학살한 놈이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놈이 노태우가 민주화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써준 거예요. 그게 무슨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는 게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의 결과로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야합한 거다. 그게요. 그게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옮겨간 이게 전환점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런 거 연구들 안 했으니까 사람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 모르면서 지만원이가 연구해서 책을 내놨으면 그 책을 가지고 이 책 내용 중에 어느 것이 틀렸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 책은 보지도 않고 야 지만원이가 이거 한 거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하고 틀려. 그러니까 지만원 저 엉터리야. 이건 야만 아니에요. 이게 조선이야. 조선진이야 이게. 여기에 있는 조선진이야. 이게 조선진. 90%의 그 감성 가지고 움직이는 인간들이 조선진이에요. 이게. 아니 학문의 세계에서 학문의 결과를 내놨으면 학문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무엇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도 이랬고 저 사람도 저랬고 저 사람도 저랬는데 이런 건데 너는 왜 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딴소리 하냐. 전두환도 몰랐다고 그러면 전두환이 공무원이지 연구가요? 미시아이가 몰랐다고 하면은 미시아이가 공무원에 집합했지 연구자들의 집합체요. 미시아이가 5.18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판사놈들이 광주 판사놈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제가 4년 동안 받고 있던 5.18 형사 재판에서 그날 결심이 이루어져요. 종결한다. 변호를 종결한다. 그 다음에 날짜 정해서 선고하면 끝이에요. 그날 제가 최후 변론을 하는데 최후 변론은 제가 그날은 기자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회원님들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 기자들을 교육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최후 진술을 아주 짧지만은 굵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건 엄청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거기에서 종결이 돼야 광주 놈들이 지만원에는 말이야 광주법원에서 이미 그거 졌다. 광주 판사들이 그게 판사들이냐고. 그게 그 도둑놈들이지. 날강도들이지. 그래서 내가 무슨 피해를 하느냐 하면 2억 4천 제가 물었잖아요. 2억 4천을. 이런 광주 판사놈들이 말이요. 이 지만원이가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이게 면도칼로 이거 배를 갈라가지고 지만원이가 아파하는 거를 즐기면서 지만원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즐기면서 내 내장을 다 꺼내간 놈들이야. 광주 판사놈들이.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답변서에 내가 이렇게 썼어요. 답변서. 그 판사가 다 읽었을 거예요. 그날도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종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 일 중에서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울산시장 지금 하는 소모철인가 하는 놈은 문재인하고 이제 형님 동생 하는 놈인데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 신문 다 읽으시면 그 동원이 됐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하나만 울산시장 하나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800년. 그러면은 이건 탄핵이 아니라 전문 끌어내 가지고 몽댕이로 쳐서 카다피처럼 없애버려야 했다고. 그래서 오늘 하여간 그 검찰이 그 수색을 그 압수수색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거는 이거는 청와대를 향한 선전포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야 그럼 지금 말이야 이거 저쪽 여쪽에도 지금 사람이 없고 마땅한 사람이 없고 야쪽에서도 뭐 사람이 없고 황교안이 뭐 황교안은 아니 지금 그 단식을 하고 왔는데도 그거 하나도 안 오르잖아 인기가. 단식을 하고 왔는데도 박수가 없잖아. 박수가 있어야 인기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데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면 그때 영웅은 윤석열이가 되겠다. 제2의 전두환이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사리 판단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들 지만한 그 말이야 저 윤석열이 그놈은 아주 철천지 원수놈인데 그놈은 그럼 얘기 꺼내는 것도 싫어. 이래 되면은 이건 애국이 아니야. 이거는 애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반일 정족주의 있잖아. 반일 정족주의 저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가 이제 썼는데 그게 일본에서 번역을 했는데 첫 판에 얼마를 발행을 했냐면 6만 부를 발행한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되는데 30만 부가 팔렸대요. 이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독서를 안 해. 일본 사람들은 독서를 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위지, 훨씬 위지. 독서라는 게 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어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지혜를 빨아들여 가지고 항상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남한테 속지 않는다 그러죠. 분석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에 안 넘어가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듯이 속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으면은 그 머리는 먼저 채우는 사람이 주인이야, 임자야. 그러니까는 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독서를 안 하기 때문에 먼저 선동하고 그 선동당하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애국하려고 그러면은 독서를 해야 된다고. 독서를 사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인기 없는 방송을 하는데 지만한 TV 하는데 이제 바쁜 날은 이제 못하고 이제 하면은 얼마 안 들어와. 몇천 명 들어와. 이게 공부가 싫은 거예요. 요새 4.3 강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근데 안 들어오잖아. 들어온 사람은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잖아. 그거 귀찮다. 짤막짤막하게 아주 핵심만 하면 있는 현상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맴하고 맴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좋다는 거야. 그거. 이게 수준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인종석의 의미가 있어. 인종석 저 때려 죽이려다가 저한테 죽어요. 지금 그렇게 생겼어. 제가 인종석 청와대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인종석이가 북한 서열, 빨갱이 서열에서 대통령보다 더 높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인종석이 얼마나 겁나요. 근데 사람들은 인종석이를 찍어야 될 텐데 문재인을 막 찍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이가 얼마나 찍어야 그 사람이 넘어가요. 그게 그건 넘지도 못할 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인종석을 찍자. 그렇게 그래도 인종석 찍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인종석을 찍다가 저도 걸리고 제 글을 또 뉴스타운에 퍼갔다가 뉴스타운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민사소송은 3억이 걸리고 3억이 형사소송에 이제 걸렸는데 형사소송 때
제가 판사가 제가 그 주장했어요. 임종석 여기 증인 세워달라. 나 그 사람한테 물을 게 있다. 왜 그러냐? 아니 임종석이의 족적하고 임종석이 머릿속에 있는 사상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임종석을 갖다 놓고 내가 신문을 해야 그 사상을 끄집어낼 거 아니냐. 그 변호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먼저 권성우 판사라니까 아이 뭐 그거는 뭐 많은 소리가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재판장님한테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기피를 하겠습니다. 그 기피 신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판사가 왔는데 다른 판사는 그때 또 그럼 자기도 그러면은 안 부르면은 자기도 기피 당하겠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임종석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 임종석한테 출두 명령을 내리니까 임종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판사한테 편지를 쓰기를 내가 나가면은 지만원이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때 그놈은 전에 유명한 산을 다 주유를 하고 다녔대. 유명한 산을.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산을 주유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이제 오려서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내면서 자 이런 짓을 하면서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불러달라. 한 번 더 불렀어. 두 번 거역을 한 거예요. 판사의 명령에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문재인이 낸 서류는 하나도 없고 문재인 변호사가 낸 서류가 3개인데 고소장에서부터 그거 전부 증거로 인정 안 한다 이랬어요. 임종석. 그리고 민사 그것도 내가 그 민사에 그거를 이제 제출했거든. 형사 재판부에서 있었던 기록 공판 기록을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민사 재판의 판사가 이제 부장 판사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변호사한테 임종석의 변호사한테 1989년 이 사람은 10년 온도를 받을 정도로 주사파였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사상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장 변화를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건 양심의 문제 보자. 제출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판사가 두 말 말고 그러면 서면을 통해서 제출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가 전향을 했다고 그러면 북한에서 매맞아. 북한에서 매맞지. 그 전향했다고 그러면 남한의 수많은 빨갱이 집단으로부터 이제는 사람 취급을 못당해. 지 청춘을 채우고 있던 게 그런 빨갱이 운동인데 그걸 전부 부정하면은 지 청춘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놈은 자기가 전향했대 소리를 못하는 거야. 죽어도. 그러면은 전향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지? 또 전향을 했다. 나 바꿨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존중해. 이렇게 되면은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전향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매를 맞고 전향을 했다고 그러면 매 맞아. 전향을 했다.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남한사에서 저는 비전향 장기수로 이제 비전향 장기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전향 장기수인데 그놈이 무슨 활동을 해. 그런데 이놈이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거기다가 말이야 조문을 보냈어요. 그 조문 보낸 거 몰래 보낼 일이지 그걸 남들 보라고 지금 트윗에 다 올린 거예요. 트윗에. 그러고 시간이 다 됐지? 트윗에 올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이런 것이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막 지한테 썼는데 그게 답장이 왔는데 그걸 또 트윗에다가 또 올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보법 위반되는 내용이고 서로 통신을 한 거 아니야. 서로 통신하면 국보법 위반 아니야. 그리고 서로 김정은 장군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말들은 언어들은 그 국보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국보법에 걸리는 거를 어저씨 해놨다 이거야. 공개를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번에 2016년에 임수경이 이제 총선에 떨어지니까 임수경한테 또 페이스북에 또 썼어. 야, 너 열심히 했다. 좀 쉬었다가 나랑 같이 1989년에 했던 거 그거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 빨갱이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요런 증거를 다 해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재판부에 보냈어. 재판부에 보내가지고 이제 오늘 보니까는 도착이 됐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요 다음번 재판이 상당히 기다려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재판이 항상 괴로운 거는 아니야. 항상 괴로우면 내가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안 걸려서 죽었지. 항상 괴로운 게 아니야 이게. 이게 투사야. 이게 투사야. 이게 논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써가지고 요걸 읽는 판사의 머리를 내 편으로 돌려놓을까? 근데 그게 빨갱이가 읽으면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시간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임종석의 의미야,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임종석은 이제 정치계 떠난다고 그랬어. 이제 임수경이하고 이제 그 짓 한다고 그랬어. 임수경이하고. 그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그거까지를 내가 판사가 느끼도록 내가 썼으니까. 그래서 판사한테 이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처지다. 이런 이치에 있는 놈이 권력 사법부를 권력 밑에 종속시키려고 사법부를 농락하면서 지 권력에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이게 소송한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놈 때려 죽이고 싶다. 뭐 여기 때려 죽이고 싶다는 아니지만 하여간 참을 수가 없다. 분노 이게 솟아나는 공분을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당, 우리의 희망 한국당. 한국당이 지금 둘로 쪼개져. 그죠? 나경원이를 그걸 제 신임을 안 했거든. 나경원이를. 그래서 나경이가 나가면서 지금 한국당에 네 분이 일고 있어. 근데 이게 황교안이가 그렇게 그 나경원이 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내쫓은 모양인데, 그러면 자기가 지 마음대로 한다 이게요. 지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그 단식 그 사람 참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면 고생한 거 하고 리더십 하고는 별 문제다 그거예요. 지한테 부하가 130 얼마 아니야 한국당에. 그 자기가 부리는 병졸이란 말이야.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병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싸움에 이기는 것이 장수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은 130명 놔두고 내번져 버리고 지 혼자 가서 단식을 하고 자빠지니 몸으로 때우는 장수가 무슨 뭐 장수야. 장수가 어떻게 몸으로 때울 생각을 하냐고. 이거 자체가 벌써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부하들을 130명으로 하여금 싸우게끔 전략을 만들고 방법을 하고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라 너는 이거라 그러고 작전 명령을 하다를 해야 할 놈이 그런 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 혼자 가서 단식하고 자빠졌으니 말이야 이게. 그 단식한 거는 박수 받고 뭐 하겠지만은 리더는 아니다 그게야. 리더는 그 리더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답답하니까는 제발 그래도 윤석열이라도 이겨서 네가 영웅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말이야. 여기에 황장엽이가 황교안이가 이제 답답한 게 황씨가 말이야. 황장엽이도 있고 뭐 황씨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 김현장을 황교안이가 응? 특보를 응? 특별보좌관 특보로 했는데 특보가 여러 명이야. 그 중에 리더 최정상의 특보가 김현장이야. 김현장. 그 김현장이 어떤 놈이냐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까지만 소개해 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재미있죠? 세상에 이런 놈을 특보로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거 뭐 볼일 다 본 거지. 그냥 뭐 그 놈은 뭐 문화원 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놈이다.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이게 감이 안 와. 내가 읽어드리는 것을 다 들으시면은 감이 와. 예, 그거 조금 들어보세요. 읽을게요. 자, 김현장은 5.18 기념재단 이사도 역임했고 5.18 민중항쟁 동지회 회장도 역임했고 그래서 5.18 호위 세력의 핵심이다. 이런 자를 특보로 앉힌 이유는 황교안이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려는 음모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나경원이 각 당 원내 대표들과 함께 5.18을 표매하는 국민에게 5.18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민주화운동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에게는 7년 징역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명단을 깔아 주장하는 국민에게는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하는 5.18 특별법 통과에 합의를 해 주었다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저지당했어. 이게 나경원도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현정을 한번 보자. 김현정의 소름 끼치는 5.18 행적을 한번 보자. 간첩 손성무. 여러분 손성무가 아주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아주 간교한 간첩이에요. 이 사람 법원에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다가 김대중이가 2000년에 풀어져가지고 북한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남 공작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간첩 송성모 등이 광주의 증심사가 있어. 증심사 절이 있어요. 증심사와 전남 구례군 천안사를 오가며 광주 사태 공작을 하고 있었다. 서울 고등법원 88로 1367 사건이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김현장은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명의로 조선대학교 전두환의 광주 사육작전이라는 문본을 작성했대. 김현장이가 전두환이가 광주 사건 사육작전을 작성했대.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가 증심사 절에서 회동하였고 김현장은 천안사에 기거했대. 구례에 있는 천안사에 기거를 했대. 김현장이가 그렇다면 김현장 그는 광주 증심사에 진을 치고 이거 기운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흐릿해요. 증심사에 진을 치고 폭동 반란을 주도했던 간첩 손성모와 직접적으로 접선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그는 손성모가 간첩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5.18에서 김현장은 적어도 간첩 손성모에게 아주 중요한 남조선 측의 정보 지원자였을 것이다. 강명도는 그에 져서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해서 3호 청사 100일 연락서가 이 100일 연락서에 장진성이 지가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제가 분석해냈어요. 법정에서. 100일 연락소가 지어낸 광주 사태 유언 비어들은 그 100일 연락소가 광주 사태에 놔두는 유언 비어들을 100일 연락소가 다 지어낸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현재 TBS니 MBC니 요새 어저께 그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언 비어들은 전두환이가
전두환이가 이거 만들어낸 이 민간복을 입은 게릴라 편의대 소행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편의대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 글을 읽으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광주사태 이혼기어들은 절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했고, 김현장은 1980년 5월 20일 그 절에서 자기를 접선하는 이들이 불러주는 대로 전두환 광주 사력 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전주에 있는 천주교 신부 문정현은 카톨릭 전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 악성 유언기어를 단숨에 전국에 퍼뜨렸다. 그런데 김현장이 작성했던 유언기어 문건은 과연 이런 어떤 내용이었을까? 아, 민족사의 대비극이다.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하단 말인가. 서울에서 급파된 3천여 명의 공수 특전다들은 대검을 빼어들고 미친 망나니처럼 호박을 자르듯이 닥치는 대로 찔러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은 군 트럭에다가 내다 던지고, 그것도 부족하여 달아나는 시민들과 어린 여학생들을 대문까지 부수고 끌어내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검으로 난자하였다. 이때 공수특전단의 구호는 젊은 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라 하였으니, 전두환의 친위대 공수특전단에 의하여 무참히 살육당한 광주 시민의 참상을 필설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눈뜨고는 볼 수 없었으니, 광주 시민 70%는 죽어도 좋다. 개 몇 마리 잡았느냐. 이런 이야기는 공수특전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공수특전단들의 입에서 구호처럼 나온 이야기다.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육작전에 앞서 경찰 간부들의 가족은 모두 안전지대로 피난했다는 사실이다. 김현장 1980년 5월 21일 유언비어 문건 전두환 광주 사육작전 중에서 전두 김현장이가 전두환 사육작전 그거를 간첩이 불러주는 대로 다 써가지고 이걸 퍼뜨린 거예요. 그것이 광주의 유언비어예요. 그것이 광주의 유언비어. 그런데 그것을 김현장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부 MBC, KBS는 뭐 전두환이가 만든 뭐 편의대에 의해서 유언기어가 만들어졌다,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나타난 거 법정에서나 법정 밖에서 이게 한 거는 광주에서 이 폭동 주역들은 광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전두환이가 들여보낸 편의대가 공수부대를, 교도소를 지키고 있는 공수부대를 공격했다 그러면 전두환은 벌써 사형당했지 지금까지 있느냐고 말이라고 하느냐고. 저놈들이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근데 방송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막 하니까는 이게 머리가 빈 국민들은, 독서가 없고 사색이 없는 국민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깨어나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계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장시간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오시면은 제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오셨으니까 다들 이렇게 기쁘게 들으시고 경청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